손동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조직,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도와주는 기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이 지원 조직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어, 지원 조직이 사실 많이 이제 확산하고 있는데 확대되고 그런데 그 이유는 사회적 기업은 원래 시장이 아주 크거나 이득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영리 기업들이 이득이 많은 곳을 도전하니까 사회적 기업은 이득이 비교적 적고 사회적 가치가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이 많이 이제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여러 번 이제 언급됐지만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 같은 데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 조직의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방대학 크게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공공재지만 원래 이제 또 지식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는데 그 비용이 드는 것을 조금 도와주게 하는 것. 그다음에 공정무역. 이 공정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커피 같은 데 많은데 커피를 생산하는데 그 아프리카나 커피 원두 생산지에 어린 아이들을 저임금으로 커피를 이제 재배하게 해서 이제 원가는 낮추지만 그 사람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착취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학생들을 학교는 다니게 하고 정당한 임금도 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커피를 사는 사람들이 감당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을 공정무역을 그게 공정무역에 관계된 개념인데 공정무역에 관계된 지원 조직들이 있고요. 옥스팜 같은 거 있고 영국의 지역사회 빈곤 퇴치 그다음에 또 오픈소스의 리눅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인권 보호를 하는 것. 이거는 이제 NGO 활동들하고도 조금 경계 영역에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건강 상담 서비스, 그 다음에 빅 이슈. 영국에서 이게 사회적 기업에서 굉장히 큰 이제 출발점이 되었는데 빅 이슈 같은 데는 영국에서 시작된 노숙자 자활을 추구하는 잡지인데 이게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기업으로서 성공하다 보니까 다른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또 이해가 있고 이 세계적으로 지금 아쇼카 재단 이런 것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해서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무실이 있고요. 빌 트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건데 이 아쇼카 재단에서 소셜 벤처 혹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제 육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눈여겨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검색도 이름을 일단 알고 있으면 검색을 하면 되고, 요게. 쇼카는 원래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부를 두고 있고, 빌 트레이튼 1980년에,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이죠. 벌써 꽤 됐습니다. 이 빌은 국제기관 컨설턴트였는데, 인도를 여행하던 중 인도의 지도자들의 간디 같은 지도자들이 이제 빈민과 이제 토지에 대한 공공의 사용 같은 거 인도가 워낙 이제 좀 너무 못 살고 빈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감동도 받고 착안을 해서 사회적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자기가 뭔가 돕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는 곳을 도와주는 자금도 지원해주고 사업 모델도 개발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쇼카재단. 네. 주요 재원은 기부금이고 예산 구면은 3천에서 3,500만 달러. 그래서 아쇼카 펠로우라는 활동가를 이제
매년 지정하기도 하고 육성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쇼카 펠로우가 몇 명 있고요.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쇼카에게 계속 나오고 이것도 빌 트레이터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면 이 파일이 올라갈 테니까 파일이 올라가면 그걸 잘 보면 됩니다. 근데 맨 밑에 문장 한번 봐보세요. 빌 트레이튼이 생각하는 말하는 사회적 기업가란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거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데 만족하지 않고 고기 잡는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매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산업화하고 실제 어떤 기업의 그 그룹, 그 여러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적인 움직임, 완전히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쇼카 있고, 어큐먼 펀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자금을, 이제, 투자 자원을,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자해 주는 데인데,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지구는, 이득 추구가 매우 약한, 거의 없는, 그런 것이고, 2001년에 뉴욕에 제클린 노브그라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이 블루 스웨터라는 책이 있듯이 이 지금 블루 스웨터에서 착안을 했는데 자, 여기서 문장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2001년 뉴욕의 제클린 노브그라스는 자신이 입던 블루 스웨터를 이제 재활용하면서 이제 버린 거야. 오래 입어가지고 블루 스웨터를 버렸는데 아프리카의 한 소년을 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소년이 어서 많이 보던 블루 스웨터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활용이거나 의류를 요즘은 그냥 어디 한 곳에 모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프리카 소년에게 전달이 돼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거 자기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어딘가에 빈민과 어려움에 있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소년들의 추위를 받고 굉장히 유용한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 이런 것을 이제 큰 기회를 발견하고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 도와주는 다 보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간극을 줄이지 않겠냐. 그런 투자와 펀드를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영리 벤처 캐피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어큐먼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이 다시 이제 조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2001년 설립됐고 한 20년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부금 투자 펀드가 섞여 있는데 기부금은 뭐 어차피 그 이 사회적 기업 지원 조직 아니더라도 자선 기금들은 그 돈에 대한 이제 이득을 더 추구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내고 마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 있으니까 비영리 활동으로 이득을 얻지 않는 자금으로서 이제 성립 가능하게 되죠. 그죠? 일부 있는 투자 펀드는 아마도 조금은 이제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도 거의 없는 형식으로 된다 이거죠. 어큐먼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큐먼 펠로우십에 의해서도 사회적 기업가가 이제 육성하는 건 아까 아쇼카 펠로우십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적 기업가들을 양성하고 그네들을 발굴해서 더 서로 그 실력을 넓히게 하고 네트워킹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펠로우십을 이제 주면서 그네들끼리 네트워킹을 하게 되고 개발국과 개발 중인 이머징 국가하고도 이제 서로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이것도 지금 좀
세계적인 지원 기구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죠. 지금 사실 이 세계적인 기구가 우리하고 나하고 지금 너무 멀다 꼭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꽤 그,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꽤 열심히 하면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큐먼 펀드와 아쇼카의 약간 차이를 본다면, 아쇼카는 사회적 기업가인 변화 창조자와의 네트워크에 투자한다. 그런데 어큐먼 펀드는 실질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한다. 뭐 그런 것이 좀, 차이이고, 인내 자본인데, 그러니까 투자하고선 빨리 돈을 회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patient capital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통적인 자선기금도 아니고, 또 기업 투자기금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의 자본이다. 그러니까 수익이 자본 수익률,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의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고, 그렇죠? 이 투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네들도 재무적 성과도 보지만 사회적 효과를 종합해서 평가한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성격상 재정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효과 평가를 통해서 기부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돈을 낸 사람들에게 그런 보고를 한다는 거죠. 인데버 같은 데도 이제 하이 임팩트 기업가, 소셜 임팩트,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미친 기업가들을 포상하고 선발해가지고 이제 더 육성시키고 키우고 이렇게 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1977년도에 린다 로텐버스에 의해서 시작된 것. 네. 그 다음에 스콜, 이베이 창업자였던 제프 스콜이 스콜 재단을 1999년에 했습니다. 스콜 재단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들과 사회 혁신가들에게 밑에 줄 보십시오. 투자하고 또 서로를 연결시키고 널리 알려서 대규모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준다. 투자해주고 돈을 지원해준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평가에 대한 초점에 맞추어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은 지금 제프 스콜이 재단에 돈을 많이 지금 내놓은 거죠. 스콜, 그래서 스콜 재단 된 거고. 영국의 체리티 뱅크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비영리은행 이라는 것이고, 설립자는 멜컴 헤이데이인데 이제 자선단체나 첫 번째 거 자선단체나 사회적 경제 조직에만 대출을 제공한다. 이게 좀 특이한 금융기관이죠, 그죠?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특화된 금융활동이다. 그 다음에 마을협동조합위원회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많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영국 같은데 유럽에 이제 이런 게 조금 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것인데, 이 협동조합은 유럽이 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데 일부 영국 근데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제일 센데 지금도 아주 협동조합이 많이 활발히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 유럽 중심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은행이죠. 영국의 언리미티드,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는 중간 형태, 중간 조직이다. 중간 조직이라는 거는 영리와 아주 비영리의 중간 유형이다. 그런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중간을 활동가와 자금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 네,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대행하고 도와주고 그런 걸 보통 중간 조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실제 사회적 활동을 하진 않지만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돈을 기부하는 곳은 아니고 돈을 그걸 받아가지고 활동가에게 연결시킨다. 그런 의미의 중간이죠, 그죠? 중간 단계. 영국의 영 파운데이션, 연구와 실천, 이건 연구였고 실천, 실제 활동의 양날개를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
영국의 사회운동가인 마이클 영이 설립을 했고, 예, 그런 좀 엑셀러레이팅, 기업가 양성 엑셀러레이팅 기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원 조직을 조금 이제 보면 우리나라의 지원 조직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센터 이런 데 있고 여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심센터, 성수동에 있는 거, 헤이그라운드 이것도 서울의 성수동에 있고, 크래비스타운 이것도 성수동에 있고, 카우엔독 소셜 캠퍼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아닌 정부 재원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원기구는 좀 자생적이고 중간에 약간 이득도 인큐베이팅을 하거나 엑셀러레이팅을 해서 약간의 이득과 그런 뭐 혜택을 좀 누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실제 시장 수익률보다는 낮은 걸 인정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겠다.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겠다. 그런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면 뭐 인큐베이팅이나 돈을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지원 조직들이 소셜 벤처를 보는 기준은 첫 번째, 서스테이너블, 이제 지속 가능하냐, 계속 할 수,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 기준이 첫 번째인 이유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서스테이너블한 것이 좀 없는 경우도 꽤 있다. 뭐 정부의 재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할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기준. 그다음에 profitable, 최소한의 profit을 얻느냐 두 번째 기준. 그다음에 is it having an impact, 실제 소셜 사회에 임팩트를 미치느냐, 어떤 임팩트든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한다.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데서 지원을 얻는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꾸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헤이그라운드, 서울의 성수동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최근이 몇 년 전이지만 큰 그 건물을 짓고 인큐베이팅과 투자를 하고 이렇습니다. 정경선이라는 대표가 시작했는데 현대그룹에 관계된 3세라고 봐야죠. 3세인데 그 3세가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보노 브릿지라는 사회적 기업 브릿지 대표는 직업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돕는 기구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크래비스타운, 여러분들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건데 서울의 성수동에 있는데 인큐베이팅하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 검색을, 여기 설명을 자세히 안 써놓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서도 주로 알 수 있고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직접 검색해 보기 바라고. 디스리 주빌리 파트너스는 임팩트 투자 돈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이덕준, 임성훈. 여기도 지금 이런 것도 최근에 정부 돈 플러스 민간 자금을 합쳐서 투자 자금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은 잘 선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신나는 조합 이런 데도 있고, 사회연대은행 돈도 대출해 주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이런 데도 있고, 또 루트 임팩트는 아까 헤이그라운드 한 곳과 약간 자매 투자 기관인데 글자 그대로 임팩트, 사회적 임팩트를 미치는 곳을 발굴해서 투자해 주는 데입니다.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걸 종합해서 이제 포지티브 경제다, 책임 있는 경제, 가난한 다양한 그룹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경제다. 인간과 자연 모두를 존중하는 경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두 개를 포지티브 경제다. 지구와 자연, 우리 인간의 더 살 수 있는 미래 세상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 생각하고 다양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렵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그걸 생각하는 경제, 그런 걸 포괄적으로 포지티브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지금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를 했을 건데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래 보통 기술을 얘기하면 아주 첨단 기술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경제에서는 너무 첨단만 얘기하면 그건 수익 위주고 혁신을 아주 프론티어에서 이끄는 거니까 그건 이득을 얻는 일반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사회적 기업에서는 적정 그 수준의 그 빈곤층 그 저개발 국가에 거기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기술이 오히려 그네들에게 서스테이너블하고 적합한 수준의 혁신을 금방 유도해낸다. 그래서 첨단 기술에 대비되는 힘으로 적합한 기술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appropriate technology, 적정 기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숙지하고 여러분들 검색해야 될 것 스스로 좀 검색을 해서 좀 지식을 기초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거나 그런 꿈을 가지게 됐을 때 어디서 지원을 얻을 수 있고 좀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또 협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칩니다.